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직원은 나를 봤는데 보는 듯 하면서도 보지 않는 눈빛. 똑같이 설명을 들어도 젊은 사람에게는 자세히 말하고 나에게는 대충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태도.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상처 입히고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체국 창구 앞에서, 병원 접수대에서,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낀 적.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은 짧아지고 말투는 거칠어지고 눈빛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순간들. 그것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많이 견디셨지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능력과 경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도 능력도 성품도 모릅니다. 그저 몇 초 동안 보이는 모습으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때때로 당신을 약자로 만듭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름날 우체국 창구 앞에 앉아있는 한 어르신을 떠올려 봅니다. 늘 입던 헐렁한 바지, 목이 늘어난 티셔츠, 햇빛에 색이 흐릿해진 잠바. 그 옷차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분을 판단 끝낸 듯 했습니다. 직원은 처음부터 자세한 설명을 포기한 얼굴이었고, 뒤에 서 있던 사람은 은근한 연민 섞인 말투로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빛과 말투 속에서 그분은 자신이 더 이상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가 생길 때 상대는 나의 과거도 능력도 성품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짧은 몇 초 동안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병원, 관공서, 편의점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몇 초의 첫인상이 내가 받을 설명의 길이와 어조, 심지어는 기본적인 존중의 정도까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중요하지. 옷이 뭐가 그리 대수냐. 맞습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속을 보기 전에 겉을 통해 먼저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어보십시오. 제가 40년 가까이 수행하며 본 것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짧은 몇 초 안에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이 대부분 겉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병원 접수 창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직원은 하루에도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을 상대합니다. 누가 설명을 바로 이해할지, 누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몇 초 동안 말투나 표정, 직업, 역할처럼 젊은 시절에 드러나던 정보들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남는 것은 옷차림, 자세, 눈빛 같은 바깥의 모습입니다. 옷이 구겨져 있거나 색이 바래 있고 몸에 맞지 않는 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분은 자기 관리를 잘 못하시나 보다.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반대로 옷은 비싸지 않아도 되지만 깨끗하고 단정하며 자신에게 맞게 입고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분은 생활을 스스로 챙기시는 분이구나. 말씀도 또렷하시겠군. 대화가 편하겠다. 이 추측들은 직원의 말투, 설명의 길이, 태도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단정한 어른에게는 자연스럽게 존중을 깃들게 하고, 허술해 보이는 어른에게는 설명을 짧게 하거나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서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사회는 우리에게 더 적은 정보로 더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젊을 때는 우리의 직업, 능력, 활기, 언어,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정보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겉모습입니다. 이건 겉이 속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속을 보여줄 기회조차 갖기 전에 겉으로 오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옷차림은 결국 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서가 됩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바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병원은 늘 붐비고, 관공서는 늘 바쁘고, 가게 직원들은 시간에 쫓기며 일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기 쉬운 사람과 설명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사람을 아주 빠르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사회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져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의 화살이 가장 먼저 향하는 대상은 언제나 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은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말이 어눌해 보여도, 조금만 옷차림이 흐트러져도 금방 약자로 분류됩니다. 이 진실을 아는 순간 마음이 씁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깁니다. 약자로 보이게 만드는 요인을 조금만 다듬어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아프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속 진짜 속내를 알게 될 때입니다. 부모의 옷차림을 보며 속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부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히 부모가 오래된 바지에 해진 티셔츠, 흐릿한 색의 점퍼를 입고 외출하려 할 때 자식의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이 스며듭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입고 다녀요? 사람들이 아빠를 무시해요. 그 순간 아버지는 괜히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시당할까 봐 옷 신경 써야 되냐? 말은 이렇게 나가지만 속에서는 묘한 서글픔이 일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옷을 흠잡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시받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아리게 만듭니다. 아빠가 저렇게 입고 가면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설명 못 들었다는 소리라도 들으면 또 속상해하겠지. 이런 걱정들이 쌓여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서툴러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잔소리나 딴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날씨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보이고 자신을 가꾸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때 자식은 네, 부모님이 약자로 보이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약자 이미지는 세상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그 대우를 부모가 견딜까 봐 더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의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좀 더 단정하게 보이면 세상이 아빠를 덜 아프게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만 더 밝게 입으면 사람들이 엄마에게 더 친절하게 굴 거예요. 자식의 말 속에는 부모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이라도 존중받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편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자식들은 압니다. 바로 그 편함이라는 말 속에 포기와 서글픔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그래서 때로는 이런 잔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옷에 신경 쓰는 건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걱정하는 아이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냥 편하면 되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조용한 포기가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챙기던 마음이
어느 순간 기운을 잃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내려놓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이면 세상 앞에서 나를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 하나가 허물어집니다. 옷차림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게 말해주는 가장 단순하고 빠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까지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화려하게 꿈이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정한 옷차림이란 돈 많이 들여 사는 브랜드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낡아도 좋고 오래된 옷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최소한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마음이 머무는 집이라고 합니다. 몸을 갖춰라는 말은 겉을 치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몸과 짐과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일은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과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고 그 태도는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단정하게 입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가지 제대로 된 옷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유행이나 브랜드보다 깨끗함과 단정함, 그리고 몸에 맞는지 여부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 몸에 맞는 바지 한 벌. 값비싼 바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허리와 길이가 내 몸에 맞고 구김이 적고 색이 깔끔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검정이나 진한 네이비 같은 기본 색상은 어떤 상의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둘째, 얼굴을 화하게 보이게 할 밝은 색상의 흰색, 크림색, 연한 회색 같은 색은 비싼 옷이 아니어도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너무 어두운 색만 입으면 얼굴빛이 더 가라앉아 보이기 때문에 밝은 톤을 한두 벌 갖춰두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중간색의 외투 한 벌. 네이비, 베이지, 회색 등은 가장 무난하고 가장 단정하게 보이는 색입니다. 고급 소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떨어지고 과하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가격보다 청결이 우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발이 주는 이미지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건강해 보이는 인상과 안전해 보이는 느낌을 함께 줍니다. 운동화든 구두든 밑창이 깨끗하고 발에 맞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인상만 있어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밝은 톤의 니트나 가디건. 오트밀색, 연베이지, 라이트 그레이 같은 색은 어두운 옷과도 잘 어울리고 얼굴을 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누구를 의식해 꾸미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옷을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단 몇 벌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몇 벌이 나를 약하게 보이게 하는 옷인지, 내 삶을 지켜주는 옷인지가 중요합니다. 옷차림이 이렇게 단정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설명이 더 친절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변화는 옷 때문이라기보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이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봉투 필요하세요? 라는 말도 빠르게 툭 던지는 느낌이었다면 어느 날은 직원이 먼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달라진 건 딱 하나.
바지 하나와 깔끔한 상의, 그리고 정돈된 신발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집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간호사가 설명을 짧게 끝내고 바로 다음 환자로 넘어갔다면, 단정한 옷차림으로 갔을 때는 설명을 천천히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식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식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자기 삶을 놓아버리지 않았구나. 이 안도감은 자식에게뿐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기에 옷차림의 변화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다. 나는 여전히 삶을 선택하고 있다. 이 신호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불러일으키고, 그 존중은 다시 나에게 힘을 줍니다. 깨끗한 옷은 마음을 곧게 세우고, 마음이 곧게 서면 말투가 분명해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 변화는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져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하고, 그 대우가 다시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상은 옷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겉의 언어라면 몸가짐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어도 당당해 보이고, 다른 누군가는 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위축된 느낌을 줍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지고 자세가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눈빛은 아래를 향하고 말투는 작아지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먼저 나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겹쳐지면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저분은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이 메시지는 결국 상대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몸의 힘을 조금만 주고 서 있는 자세가 달라지면 사람들은 즉시 달라진 에너지를 느낍니다. 옷이 단정한 데 더해 눈빛이 안정되고 목소리가 차분하면 그 자체로 존중을 불러오는 힘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금방 흔들립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걷는 자세, 서 있는 자세, 숨 쉬는 법을 하나의 수행처럼 여깁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몸가짐이 곧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이 깔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는지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굽은 허리를 살짝 펴고 시선을 바닥에서 사람의 눈높이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아, 이분은 삶을 스스로 챙기고 계신구나 하고 느낍니다. 또한 말투 역시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큰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히 전달하는 말투, 불필요한 사과 대신 또렷한 표현, 이런 작은 차이가 대화를 편안하게 만들고 상대 역시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키게 만듭니다. 결국 내적 옷차림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낮추지 않도록 조금만 챙기면 됩니다. 그렇게 단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겉모습보다 더 오래 남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반듯한 옷차림과 단정한 몸가짐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지만 정작 우리 삶의 품위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것은 태도와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이 얹히고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표정, 말투, 관계 전체를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점점 할 말이 없어지네요. 이런 말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들이지만 그 감정이 풀리지 않고 쌓이면 결국 표정에 드러나고 말투에 깃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남에게는 금방 느껴집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상대에게만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편하게 대합니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인연과 업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 삶의 길이 다르고 마음의 흐름도 다르며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간섭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그저 바라만 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집안에서 어른의 태도가 집 분위기를 크게 바꿉니다. 옷차림은 밝고 단정한데 말투는 늘 불만스럽고 얼굴은 항상 굳어 있다면 자식도 손주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옷은 소박해도 눈빛이 부드럽고 말투가 온순하고 남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 어른은 집안의 따뜻한 등불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멀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히 나 자신을 떠날 때 가장 깊어집니다.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약해질 때 고독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와 집안 전체를 차갑게 만듭니다. 고독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마음은 몸을 더 느리게,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는 겉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부정한 어깨, 빛을 잃은 눈,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옷, 며칠째 정리하지 않은 머리. 이런 모습은 나는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가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단정한 옷차림과 간단한 자기 돌봄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선언입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신발을 닦아내고 빛이 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내 마음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존재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 삶을 붙들고 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먼저 자신에게 향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방치한 채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날에도 잠옷 대신 깔끔한 옷을 입는 이유, 늘어져 있는 머리를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이유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다시 불러세우기 위한 작은 수행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단정함은 그 고독의 균열을 냅니다. 몸을 챙기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달라질 게 있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도 간단한 변화는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매일 아침 옷을 입는 순간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옷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를 존중하겠다는 조용한 마음의 선언입니다. 값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돈된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그 옷을 입는 행동 하나가 하루 전체의 마음가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옷차림을 바꾼 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딸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길을 걸어도 기분이 전처럼 가라앉지 않아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분위기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다시 붙들고 싶다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서로를 거울처럼 비춘다고 말합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정이되면 몸과 짐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단정한 옷차림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마음이 바로 서면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놓아버린 채 나이를 먹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나이를 먹습니다. 품위는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외로운 몸을 조금이라도 돌보고 흐트러진 생활을 가다듬고 세상이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스스로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옷입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앞에 서는 방식이며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존중입니다.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 조용한 행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셔츠에 단추를 잠그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묵묵한 다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비추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은 조금 더 단정하고 밝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나를 위해 깨끗한 옷을 입겠다. 나를 위해 단정하게 서겠다. 그러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그 마음이 조금씩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당신도 옷차림에 대해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자식이 걱정하는 눈빛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민이 곧 누군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혹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